안녕하십니까. 소화전TV 소화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. 바로 이 책, Financial Freedom입니다. 이 책을 그랜트 사바티어라는 사람이 썼는데, 이 책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, 그러니까, 대충 내용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이 책을 쓴 이 저자는,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좀 더 자기가 하고 싶은 일,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일,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쓴 책이래요.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복리 이자를 핵심으로 했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가정했던 가장 핵심적인 그 전제는 뭐냐면은 바로 그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었어요. 그러니까 책에도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주식을 투자했을 때 약 한 7% 정도 평균 수익률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. 보니까. 그리고 여기 또 다른 한국에서는 여기 검수하신 분이 또 쓰기를 실제로 한국에서도 연평균 8% 정도 이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이윤이 남는다. 이렇게 이익을 얻을 수 있다. 이렇게 얘기가 했습니다. 그랬을 때 이 저자가 이 사바티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 돈을 조금씩 모으다가 이제 그거를 묵히지 말고 그걸 어디든지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.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득을 얻으면은 그 이득을 얻은 것과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을 합쳐서 또 다시 투자를 하고, 그래서 그 복리를 계속 나는 또 거기다가 계속 더 돈을 더 많이 넣어서 투자를 하고,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불려 나간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더 큰 이거 말고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, 이거는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고 투자했을 때 어떤 그런 모습이고, 그 두 번째로 아껴 써라. 그러니까 돈에 대한 시각을 또 바꿔주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커피 한 잔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소하게 아니면 차를 살면 산다고 드는 목돈,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가 지금 쓰는 그 몇천 원 아니면은 뭐 몇만 원, 많게는 뭐 몇천만 원, 이 돈들이 그냥 몇천만 원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 몇천만 원을 만약에 투자를 해서 더 불린다면은 10년 뒤에는 천만 원의 가치가 아니라 더 훨씬 더 많은 돈의 가치를 지닌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돈의 가치를 그런 식으로 불리는 거는 바로 시간이라는 거고요. 물론 이 그 사바티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듣기로는 뭐 꿈 같은 얘기이기도 하죠. 좀 뭐라고 해야 될까? 이익이 나면야 당연히 그렇게 다 하겠죠.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?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근데 이 사람이 책에서도 얘기하기를 자신 또 처음에 투자를 했을 때 많은 이제 그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이라든지 채권 이런 데다 여러 가지 투자를 했을 때 그 피해도 많이 봤대요. 그러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했대요. 이 사람은 어떻게 주식이 흘러가고 어떤 식으로 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, 그리고 이렇게 뭐라 할까, 당장 뭐 이익을 얻고 뭐 피해를 본다고 이렇게 일희일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았다는 거죠. 그리고 그 돈을 모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든 간에 단 몇 프로라도 이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. 주식에서 이상한 그
주식을 사지 말고 자신이 진짜 공부를 해가지고 아,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 회사의 이제 자금 사정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투자를 했을 때 위험 요소들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로 부업을 하라는 거예요. 두 번째가 아니죠. 세 번째죠, 지금. 세 번째로 부업을 해라. 왜 남는 시간에 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나는 이제 절약을 하고 절약을 해서 내가 지출하는 돈은 조금 줄이고 그리고 부업을 해서 돈은 더욱 많이 벌고 그 돈을 계속 불리고 이런 식으로 돈을 더욱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갖은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.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경제적 자유, 뭐 가령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, 한 1년 정도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,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을 정도의 그 돈을 이제 마련하는 게 일단 경제적 자유로 보고 있습니다. 경제적 자유라는 건 모든 사람마다 다르니까요. 어떤 자신의 행복 아니면은 가치관 이런 거에 따라서요. 어쨌든 그렇습니다. 근데 제가 지금 그니까 이 책을 읽고 나서 든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뭐라 해야 될까 생각이 달라졌어요, 진짜. 제가 어렸을 적에 20대에 이제 미리 이제 돈을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이제 갖고 와가지고 그 돈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계속 모았으면 지금 아마 그 돈들이 큰 돈이 되었을 거예요. 근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 우리나라 이렇게 교육 제도를 이렇게 찬찬히 보면은 돈을 번다라든지 아니면 부자에 대한 어떤 그 시각이 부정적이에요, 되게.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돈을 많이 모은다든지 이런 것들이 탐욕이랑 이렇게 탐욕스러운 걸로 이렇게 비춰져 가지고 그리고 맨날 부자들의 돈을 뺏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뭐 착한 일 같이 옛날 뭐 전래동화나 이런 것들도 보면 그런 내용 많죠. 실제로 이렇게 교과 과정을 쭉 살펴보면은 국어 교과 과정을 살펴보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부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어떤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가치 그리고 그 돈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자유나 아니면은 행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거의 얘기가 안 나오죠. 되게 슬프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물론 투자를 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겠죠.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인생 사는 거는 제가 최대한 위험은 줄여 나가고 그 위험과 리스크를 제가 책임을 지는 와중에 좀 더 나은 어떤 가치와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점점 계속 노력하는 게 그게 어떻게든 이게 인생이고 이 삶이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런 것들을 왜 그 중에서 그런 어떤 행복과 가치에 있어서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핵심인 돈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는 본인들은 정작 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 학교 교육에서조차 돈과 부자 이런 물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가르치고 사람들이 점점 더 생각이 이제 그런 어떤 돈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돈을 막연히 벌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돈을 어떻게 내가 제대로 벌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는 않죠, 실제로. 그냥 열심히 일해서 그냥 직장 다녀서 돈 벌고 하고 밥 벌어먹고 그냥 저축해서 살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키케야 뭐 부동산 갭 투자 뭐 이런 거 얘기를 합니다. 하지만 생각해보세요. 지금 뭐 노년층 60세 이상 노인층의 거의 70%가 지금 빈곤층으로 전락해 있는 상태죠. 그러면 그분들이 그 걸어왔던 그 길이랑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길이 다를까요? 제가 봤을 때 별로 안 다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.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사람들을 못 살게, 그러니까
나중에 왕년에 가서 노년층 가가지고서는 엉망진창으로 인생이 살게끔 이렇게 설계해 놓은 거예요. 그 70%라는 게 말이 됩니까? 빈곤층 70%가? 그렇지 않습니까?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. 그냥 그래서 그 70%의 빈곤층 대다수의 그 노인분들도 젊었을 적에는 열심히 저기 일을 하고 회사 나갔고 그 회사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살았더니 결과가 이겁니다.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이 파이낸셜 프리덤이라는 걸 보면서 책을 보면서 아,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. 좀 뭐라 해야 될까? 제 인생에 있어서 좀 약간 이렇게 전환점이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고 한번 뭐랄까 이 부의 어떤 돈에 대한 가치, 돈에 대한 시각 자체부터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의 어떤 뭐랄까 인생을 새롭게 한번 디자인해보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이 책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